반가워요.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나라 독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선생님이 교육원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잘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좀 더 쉬운 말로 각자 자기 반에서 학생들에게 그걸 좀 더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반 학생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잘 보시고 외국인반 학생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참 좋아요. 현재, 그죠? 일본에서 한국 가수들도 많이 가서 공연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가수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서로 우리도 일본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문제될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옛날 2차 대전 때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하고 이 독도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해결이 되면 굉장히 서로 간에 이제 아주 좋은 그런 관계 나라가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교장이라고 이거를 설명을 하게 이제 됐는데, 저도 이제 독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이제 공부한 거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조금 이제 들었던 거, 그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지금 독도예요. 독도. 일본에서는 이거를 다케시마라고 해요. 다케시마. 그래서 독도는 지금 다음 슬라이드 제목이 이제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되죠. 네,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할 얘기가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번 쭉 해주실래요? 끝까지. 예, 됐습니다. 전에.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영토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독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왜 독도가 한국 땅인지, 한국의 영토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독도에 대한 이제 동영상을 시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처음부터 보면은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다 듣고 동영상을 시청을 하면은 이해가 좀 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제너럴한 개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영토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영토가 뭐냐? 영토라는 거는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영토의 개념 안에는 이제 영토와 영해라는 게 있는데, 영토는 땅이죠.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을 얘기하는 거고, 영해라는 거는 한 나라의 컨트롤 하에 있는 바다, 주변 바다, 그러니까 바다를 접하는 나라의 경우. 어떤 나라는 주변에 바다가 없죠. 그런 나라는 이제 영해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 또 영역이 있어요. 그걸 영해라고 하고, 영공은 하늘에, 우리가 과연 몇 킬로까지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한국 영해와 영토 위에 하늘을 다 영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럼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냐? 여러분들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코리안 퍼닌슐라, 전체 노스 코리아까지가 한국의 영토예요. 그게 헌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지금 우리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회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한반도와 그 주변의 섬들이 이제 우리의 영토다. 예, 그다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토, 영해, 영공 이런 개념은 이제 모든 나라에게 다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 영역 안에서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와 있죠. 미국에 와 있으면은 한국의 법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죠. 그 대신에 우리는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루이지애나는 지금 그 미국의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권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모든 나라는 그 영토, 영해, 영공 안에서 그 국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각 나라가 이런 그 영토와 영해 이런 게 확실하게 정립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언제부터 그 영해의 개념은 뭐냐? 우리 영토는 알겠는데 그럼 바다 영역은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의 영역으로 포함되는 바다는 어디까지냐? 그걸 영해라고 그러는데 영해는 보통 12해리. 그러니까 어디부터 12해리냐면 그 육지 있죠? 육지가 밀물이고 썰물이 있어요. 밀물일 때가 아니라 썰물일 때, 바다가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땅이 더 커지죠. 그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12해리. 그 12해리는 약 22km, 22km 바깥이 그 바깥 바다가 영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영해, 영공, 하늘은 영공이라고 그러고, 이제 땅은 영토라고 그러고, 바다는 영해라고 그러고, 다음. 그래서 이 독도가 어디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지금 그 한국하고, 이게 한국이 보이고, 그 옆에 일본이 있어요. 일본, 그 사이에 동해가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섬이 두 개가 있죠? 섬이 큰 섬, 조금 큰 섬, 조금 작은 섬. 조금 큰 섬이 지금 울릉도고, 조금 작은 섬이 이게 독도예요. 독도가 지금 한국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보시면은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가깝죠? 그리고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거리에 비해서 이 일본 바로 위에 요 섬 보실래요? 이게 일본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인데 요 섬과 독도의 거리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약 2배 정도 일본이 더 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통 그 각 영토에서 가장 한국의 이 독도는 더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또 주장을 하는 거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울릉도는 제외를 하고 왜냐하면 울릉도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대한민국 육지에서 메인랜드에서 독도까지 가장 짧은 거리가 144km래요. 그리고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육지 이게 141km. 그러니까 일본하고 약간 더 가까워요. 메인랜드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울릉도와 뭐 이런 걸 다 접어두고라도 대한민국과 일본만 보고 독도만 본다면 독도는 거의 대한민국과 일본의 정중앙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삶의 독도 알기. 예. 독도의 이제 그 지리적인 거 잠깐 볼게요. 계속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리적으로는 이 그 지형적으로는 그 동해에서 뿜어져 나온 용암으로 이게 화산이 터져가지고 생긴 화산섬이고요.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번지에서 96번지로 이렇게 속하고요. 그리고 울릉도 동남쪽에 있고 이제 그 육지로 따지면은 울진군 죽변 동쪽 216 지점에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동도와 서도 그러니까 두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조그만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평균 기온이 12도 그리고 해양성 기후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이고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저기 큰 섬과 작은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옆에 동도라고 그러는데 이 동도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기 좀 힘들어서 이 그 서도에다가
등대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여기는 저기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요. 경찰들. 그리고 헬기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 다. 그래서 이 독도가 옛날부터 그 울릉도에 살던 어민들이 고기잡이 할 때 항상 이렇게 주변에서 고기 잡던 그런 우리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 왜 독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경제적으로는 일단 어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독도하고 울릉도는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하고 차가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하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도 있고 명태는 한류죠. 오징어는 따뜻한 물에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구 명태 오징어, 독도 땅에 꼴뚜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물고기가 굉장히 풍부해요. 예. 그래서 보죠. 이 한류성 물고기, 대구 명태, 그죠? 난류성, 따뜻한 물에서 사는 방어, 오징어 이런 게 이제 많다.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어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주변에서 한국 어민들하고 북한 어민도 고기를 잡고 남한 어민도 고기를 잡고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어민들도 많이 와서 세 나라가 다 동해에서 고기잡이를 많이 한다. 그리고 물고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독도 아래에 하이드레이트라는 그런 물질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대요. 그거 최근에 발견된 건데 하이드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고용화된 솔리드파이된 메탄.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메탄이 이렇게 우리가 메탄가스 이렇게 연료로 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다음 그래서 불타는 얼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얼음같이 드라이 아이스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천연 자원이 되는 거. 그다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자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 안보,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예요. 그래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편입을 한 게 1905년이거든요. 1905년이 언제냐면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의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게 중요한지를 일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편입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해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러시아가 있고 지금 러시아 발틱 그죠? 발틱 그쪽에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 군항이 있어가지고 러시아의 해군하고 동해는 미국의 해군하고 일본의 해군하고 한국의 해군은 그 안에서 가장 힘이 없는 그런 해군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동해는 지금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의 어떤 각축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해군력이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죠. 두 번째로 강력한 나라가 어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강력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어느 정도 해군력이 강력하냐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아마 이렇게 다 합쳐도 일본보다 훨씬 아래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게 심각한 문제다. 그다음 이제 독도에서 지금 우리가 군인이 안 가 있다고 지금 독도에. 왜냐면 외교적으로 마찰을 일으킬까봐 경찰이 가 있어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배타적 경제 수역이 나오는데 아까 영해 얘기했죠. 영해는 그 나라 주권이 미치는 그런 바다 영역을 얘기하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는 자기 영역은 영해는 아니지만 그 나라가 배타적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자원도 개발하고 또 물고기도 잡고 그럴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영해는 12해리의 입지로부터 12해리인데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0해리 굉장히 넓어요. 그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1번이 뭐냐면 지금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일본의 땅에서 200km 지난 이 부분이 1번이고 2번은 한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하고 일본의 거리가 200km보다 그 400km 정도 돼야지 문제가 없는데 미니멈 그죠? 근데 그 400km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걸 중간 수역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쉐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간 수역 안에 뭐가 있어요? 독도가 있죠. 예, 그 독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힘이 더 있었으면 이 기점을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삼았는데 독도로 삼았으면 그 훨씬 아래 내려가 있고 독도가 일본이 독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1998년에 이제 어업협정을 새로 만들면서 또 그 당시에 한국이 IMF로 힘들어지니까 일본이 그거를 빌미로 또 협상력의 우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좀 더 들어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그 다음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이 중복되죠. 그 다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동해는 지금 많이 알려지는 게 동해라고 사람들이 안 부르고 모든 미국에서 발견되는 세계지도 대부분 보면 Sea of Japa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동해라고 하는 걸 거의 못 봐요. 그거는 뭐냐면 일본이 그만큼 외교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Sea of Japan으로 이렇게 고정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독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계 지명사전 이런 거 보면은 독도라는 이름이 거의 없어요. 다케시마 아니면은 리앙푸르트, 중립적인 입장에서 리앙푸르트라고 합니다. 리앙푸르트 락스. 왜냐면 이 섬을 서양에서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프랑스 상선 리앙푸르라는 상선이 지나가다가 그 섬을 발견해서 그걸 리앙푸르 락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3국에서는 독도나 다케시마 쓰면은 골치가 아프니까 막 독도라고 쓰면 일본에서 뭐라고 그러고 다케시마라고 그러면 또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리앙푸르트 락스라고 해버립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그 다음 왜 동해라고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고 일본에서는 독도를 죽도라고 그러죠. 다케시마 일본 발음으로.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적극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일본이 경제력이 비교가 안 되죠. 한국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예요.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은 한국말로 써 있어요. 한국말로도 되고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왜 독도가 일본 땅인지 그리고 왜 일본이어야 하는지 그걸 홍보하는 그거를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포스트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이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가 한국말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1번 다케시마는 역사의 사실에 입각해 국제법상으로도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 자료를 한국어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세계 속의 독도 살피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CIA 지도에는 이제 Sea of Japan이라고 가로치고 이스트 C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다른 지도에 보면은 Sea of Japan이라고 그러고 이 독도를 리앙푸르트 락스라고 표기를 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언제부터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했나 이제 그 다음이죠. 지금 이거를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본이 국제법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게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땅이라는 걸. 왜 국제법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 그거는
일본이 한국보다 굉장히 먼저 개화가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화를 시작한 건 186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부터 그 각자의 일본의 지방의 영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방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벌써 임진왜란 때 서양에서 총을 수입해가지고 한국을 침략했잖아요. 그게 벌써 1596년이잖아요. 그죠? 그때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였어요. 그 세계 최고의 군사력으로 한국을 쳐들어온 거라고. 근데 일본이 1905년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선점한 거라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이게 우리 땅이라고 그냥 고시를 한 거야. 근데 1905년이 어떤 때였냐면은 한국이 어떤 해였어요? 1905년이 무슨 해? 을사조약이라고 그러죠? 을사조약이 뭐야?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한테 박탈을 당한 해예요. 그 11월에, 그해 11월에. 근데 1905년 2월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식민지가 된 게 1910년이고 1910년에 완전히 식민지가 되기 전에 1905년에 이미 외교적으로는 힘을 박탈한 외교적으로 식민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 나라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1905년에. 근데 1905년이나 1910년에 딱 그때부터 나라를 뺏겼냐? 그게 아니라고.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876년에 운요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일본 상선이 우리나라에 침입을 해서 남의 나라 영토에 침입을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침몰시켰다고, 그거를 경고 사격하다가. 그러니까 일본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은 거야. 그때부터 한국은 일본한테 먹히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905년에 이렇게 영토를 편입한 거는 결국 뭐냐면 식민지 과정에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히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국을 우리가 식민지화한 거는 1910년부터이기 때문에 1910년 그때 점령한 땅은 우리가 내준다. 독도는 그 전에 우리가 편입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지금 1877년 일본 측에 지금 이 자료는 굉장히 최근에 발견된 자료거든요. 그게 뭐냐면 1876년 이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질 때인데, 그때 일본도 이제 그때 근대화가 됐으니까 모든 지적도, 그러니까 지도, 각 지방에 명령을 하달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의 지도를 정확하게 작성해가지고 보고하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시네마현이라는 이곳에서 이제 지도를 그려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이게 우리 지방으로 이거를 울릉도 독도를 그려 넣어야 되는 건지 이걸 빼야 되는 건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1976년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중앙정부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물어본 거예요. 이거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우리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글쎄 그런 거예요. 이때만 해도 1876년 강화도 지역 맺을 때인데도 글쎄 그러면서 그럼 빼 이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5개월에 걸쳐서 무려 5개월에 걸쳐서 그 역사 자료를 전부 검토했다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면 1695년부터 최근까지 일본하고 한국하고 문서, 외교 문서 이런 걸 완전하게 다 종합 검토를 한 끝에 5개월의 검토 끝에 내린 거는 결국 뭐냐? 울릉도하고 독도는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다.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내린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벌써 한국 땅이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05년에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건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4년부터 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그걸 확실하게 느낀 거죠.
독도라는 게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요충지구나. 이거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05년에 내각회의를 통해서 그 일본 땅으로 편입을 해요. 자기들끼리. 한국에 알리지도 않고 국제사회 공표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각회의에서도 다 찬성했냐? 그게 아니라고. 그 내각 그 강요들 중에서 반대한 분들도 많아요. 왜 반대를 했냐? 지금 우리가 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리면은 가뜩이나 그때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한국을 노린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시선을 보내는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냐. 국제사회 여론이 안 좋을 거다. 그래서 반대하는 그 강요도 많았대요. 근데 결국은 편입을 시킨 거예요. 편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했는데 재밌는 거는 1936년이면 이미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라고 한국의 식민지인데 일본의 군사지도에는 독도하고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놔요. 근데 뭐 자기들이 뭐 조선 쪽으로 이렇게 해놓는 게 더 편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결국 그거는 한국 땅이 되는 소리인 거죠, 그죠? 옛날부터. 예. 그다음. 그래서 이제 1940년부터 이제 계속 1905년부터 계속 이제 근데 잠깐 여기는 안 나오는데 1905년에 편입을 시켜놓고 원래 왜 편입을 시키냐면 이게 임제 없는 땅이다. 무주지다. 임제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선점해서 영토화 시킬 거다. 그랬으면 국제법상으로 그 가장 인접한 국가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 가장 인접한 국가는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내각회의에서 편입을 할 때 한국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걸 편입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돌린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 그게 이제 1905년 2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제법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우리가 걸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1905년에 한국이 일본한테 거의 을사조약으로 먹힌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1906년에 울릉도로 일본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작년 1905년부터 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고 딱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울릉도 군수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지. 응? 아니 이게 언제 일본 땅으로 된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를 중앙정부에 했어요. 중앙정부에 하니까 중앙정부에 뭐 솔직히 뭐 일본의 하수인이죠, 그죠? 그런데도 그때 참정 대신 대신이 일본에다 항의를 했다고. 니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우리나라 땅이다. 그 항의한 대신이 누구냐? 박재순이에요. 박재순이 누구냐? 을사조약할 때 외무 대신했던 사람이에요. 외무부 장관. 그러니까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을사오적 박재순이 항의를 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의할 정도니까 이거는 명백한 우리 땅이라고 이미 모든 조정의 관료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독서 바로 알기. 한국의 문화. 옛날부터 1145년에 쓴 삼국사기라는 역사 책에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편입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 이거는 이제 1454년에 나라에서 발간한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백과사전, 지오그래피에 대한 백과사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독도는 우리 땅에 세종실록 지리지 많이 나오죠.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는 부분 뭐예요? 셋째 줄 진짜 셋째 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50페이지 많은 것 같기도 해. 여기에 이제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있다 이러면서 그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독도를. 예, 그다음 신동국여지 설랑에 보면은 또 여기 독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본이 이거를 또 자꾸 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우산도와 무릉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근데 밑에 주소를 달아놨어요, 이 책에. 무슨 주소가 달아놨냐면 우산도와 무릉도는 실로는 한 섬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시집 잡아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독도는 니들이 말하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옆에 조그만 딸린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틀려요. 왜냐면 한 섬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개념은 뭐냐면 독도라는 게
다른 세퍼레이트 섬이 아니라 울릉도에 포함된 하나의 부속 섬이다. 울릉도와 그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개념으로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 예, 그 다음. 만기호라는 거 나와 있고요. 모두 우상국의 땅이다. 예. 동국전도 지도죠. 그 다음에는 지도에 나와 있고 두 개가 다 우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세기 중엽에 또 이제 그 옆에 우산이라고 되어 있죠. 울릉도 옆에 또 독도도 그려져 있고 그 다음 네, 그리고 이제 그 1869년에 정부에서 이제 그 조선의 영토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다. 조선의 영토라는 걸 이거는 일본의 그 기록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 1870년이죠. 그 다음 아까 얘기한 그 태정관 문서라는 게 그 5개월에 걸친 그 긴 기간에 대한 그 검토 끝에 일본의 중앙 최고 태정관이 그 당시 최고 권력기관인데 최고 권력기관에서 공문을 내리기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상관이 없음 이렇게 명확하게 여기 써 있습니다. 예. 이게 가장 최근에 발견된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다음 우리 일본의 지도인데 일본의 지도에 1785년에 그려진 지도에도 독도가 색깔로 보면은 그 한국 색깔도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예. 그다음 이제 일본의 또 다른 지도에도 보면은 독도를 그 조선의 영토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지도를 보면 뭐 일본 지도가 전부 그러면은 독도를 전부 조선 영토로 했으면은 일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지도 중에 어떤 지도는 독도를 일본 지도로 한 지도도 있어요. 일본 측의 주장으로는.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면 한국 측에서 그린 지도에서 독도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한국이고 절대 그 일본 영토로 그린 그 기록은 없고 일본에서 그린 지도 중에 어떤 지도는 독도가 많은 경우에 한국 쪽으로 갔지만 어떤 거는 일본 쪽으로 온 게 있고 그러면은 결국 어떤 증거가 더 타당하느냐 그거는 그 명백한 거죠. 그 다음 일본의 또 다른 지도 1905년에 그린 지도인데 이때도 여기에 그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그 전쟁할 때 쓴 그 군사 지도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외국 프랑스의 지리학자가 그린 지도인데 여기도 독도를 그 1737년에 그린 한국의 지도죠. 여기에도 독도를 그 조선 영토로 해놨고요. 그다음 그리고 또 다른 이거는 그 미국 지도예요. 여기 연합국 지도 이거는 그 1946년에 그 미국에서 그린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 예, 일본과 외국의 문헌 지도는 독도가 우땅을 중요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 다음 국제법적으로 그 1900년 10월 대한제국 이때는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렇지만 스틸 그 독립국가였죠 이때는. 그때 칙령 41호에 뭐라고 했냐면은 울릉도와 석도는 조선의 그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석도라고 쓴 게 이제 빌미를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게 독도가 아니라 석도가 아니냐. 근데 석도는 뭐냐면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독도를 돌섬이라고 했어요. 독섬이라고. 그거를 한자로 바꿔 쓴 게 석도예요. 예, 다탐. 그래서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나라의 그 증거가 명백하다. 근데 왜 분쟁 지역이 되었을까? 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일본이 또 국제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대일본 강화조약.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 연합국한테 이제 전쟁에 지면서 그 전에 그 대한민국을 그 조선을 지배했던 모든 땅을 조선에 반환한다는 그 조약을 일본하고 해요. 그때 이 조약에 따르면은 한국의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를 포함한 부속도서를 반환한다. 이렇게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 독도가 빠졌다. 독도를 돌려준다는 얘기는 없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한국의 섬이 3,000개가 넘는데 그럼 3,000개 넘는 섬을 다 여기 적어야 되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드래프트, 포스트 드래프트에는 미국에서 독도도 집어넣었어요. 여기 독도도 있는데 6차 초안에 가서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해놔요. 그리고 마지막 이 최종안에 가서는 독도를 빼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처음에 독도를 집어넣은 거는 미국산 그 연합국 미국이죠. 미국이 당연히 독도를 우리나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건데 일본에서 로비를 굉장히 강력하게 한 거예요. 이거를 독도만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독도를 친일적인 일본의 더 우호적인 관리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나중에 한국 정부가 그걸 알고 그 당시 한국 전쟁이 한참이었지만 그걸 또 항의하는 게 아닌가 이승만 정부가. 그래서 결국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그냥 빼자 이렇게 해서 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하고 대마도를 한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대마도도 우리 땅으로 할 수 있다고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는 안 나왔네요. 일본에서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1953년에 러스크 문서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 러스크 국무장관이 그 문서를 하나 들고 오는데 그 문서에 뭐라고 했냐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를 해놔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잡고 그 일본이 또 국제법상으로 일본 땅이라고 그러는 건데 저는 그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면 과연 그 문서가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의문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영토를 마음대로 이거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할 권리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또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제3국에서 그거를 이거 일본 땅이라고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한국은 독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군정도 아니고 독립된 나라의 남의 독립된 나라의 땅을 제3자가 이거 일본 땅이라고 해준들 그게 어떤 효력이 있겠냐는 거죠. 그 하나의 개인의 문서인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독도 홍보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버 사절단 방크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역사 외교 독도 연구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이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이런 데 방문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역사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논쟁이 붙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일본이 그렇게 1905년에 자기들이 빼앗은 땅을 지금도 1910년 전에 편입한 거기 때문에 한국 땅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는 결국 그 당시에 그 모든 과정이 일본의 제국주의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침략이 일어나는 한 건데 그거를 끝까지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거는 결국 일본이 과거를 제국주의의 그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제국주의의 그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고 반성을 안 하고 그런 한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얼마든지 제2, 제3의 2차 대전, 3차 대전,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홍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본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왜 이거에 이렇게 강력하게 그걸 안 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